안녕하세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파트너스데이 패널 토론회 진행을 맡게 된 빌릭스의 차만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 인공지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인공지능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뷰노의 김현준 대표님과 뷰노의 든든한 투자 파트너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의 백인수 상무님을 모시고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의 백인수입니다. 저희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는 지금 약 1조 원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벤처 캐피탈이고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꼼꼼한 기준을 가지고 소수의 업체에 투자를 하지만 투자로 인연을 맺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의 내부 리소스들을 모두 동원해서 회사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탄탄한 파트너십을 특징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의 경우 저희가 마이리얼 트립이라는 자유여행 회사에 5번째로 팔로원 투자를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이제 갑자기 99% 급감한 상황에서도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존 기관들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투자 의사 결정을 했었고요. 또 저희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투자 기업들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담당 심사역들을 현장으로 파견을 보내서 직접 현장에서 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VC온 사이트라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행업계 자체가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99%의 매출이 급감한 상태에서도 단행한 거는 정말 대단하신 결정인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면서도 출자자분들한테 많이 챌린지를 받았던 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걱정도 되게 많으셨었어요. 그리고 VC온 사이트라는 좀 약간 다른 하우스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 아마 스마일게이트의 어떤 투자 성공률의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행히 옆에 나와 있으신 뷰노가 저희가 VC온 사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갔던 이제 사례였었는데요.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AI 기업으로 잘 성장하고 또 이렇게 산업을 이끌어주고 있으셔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현준 대표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뷰노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준입니다. 저희는 2014년도에 창업을 해서요. 지금 AI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지금 AI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올해 2월 달에는 저희가 코스닥 상장에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수백 개의 병원에 저희 AI 의료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이면은 사람들이 AI를 잘 모르시기가 아닌가요? 네,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 이제 알파고 이세돌 대국이 그 2년 후인 2016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AI나 딥러닝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요. 저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처음에 설득하고 이게 어떤 겁니다를 알리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 알파고 경기가 있었다면은 2016년에 투자 들어가셨죠? 예. 그 알파고 경기 보고 투자 들어가신 거예요? 저희가 그 알파고를 보고선 접근했던 건 아니었었고요. 사실은 그 전에 2015년 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신문 기사에서 우연히 이제 삼성 종기원에 계시던 분들이 나와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연락을 드려가지고 찾아뵙게 됐었는데 사실 삼성 종기원이면은 저희 엔지니어들이 삼성 그룹 내에서도 가장 선망하는 직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나오셔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함이 있었고요. 만나 뵙고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 이분들이 느끼시는 의료 시장에서의 이제 문제점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도전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첫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알파고 이슈는 투자에 대해서의 이제 뭐 협상 이런 것들을 할 때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파고 이후에 AI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면서 또 때마침 그 당시에 또 뷰노에 러브콜을 보내는 벤처 캐피탈들이 많이 늘어나서 오히려 저를 힘들게 했던 이벤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표님 혹시 이제 뭐 투자를 좀 받으시면서 뭐 인상 깊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 회사를 저희도 창업을 처음 하면서 투자라는 거를 받아본 적도 사실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경험하는 시리즈 A에서 좋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새로운 VC들이 오셔서 여러 기회들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힘든 또 고민의 시절도 있었고요. 행복한 고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눈여겨봤던 점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VC온 사이트 프로그램을 저희랑 그때 처음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사모님께서 직접 저희 회사에 구애를 하다 못해 직접 들어와서 좀 보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직접 본인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도와주겠다고 하셔갖고 저희도 원래 VC들이 이렇게 하는 건가라는 뭐 의아했을 정도로 근데 결론적으로는 오셔갖고 정말 그 한 3개월 기간 동안에 매일 출퇴근 야근까지 해가시면서 이 산업을 배우시고 저희 기술을 이해하신 다음에 과감하게 큰 투자 결정을 하시는 걸 가지고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사모님 3개월이나 뷰노에 계셨어요? 예, 3개월 동안은 이제 회사로 출퇴근을 하면서 좀 이제 경영진이랑 기술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두 분 다. 네. 두 분께서 바라보고 계신 현재 어떤 시장 상황, 바이오 시장 상황은 어떠신지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이제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도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여러 산업 중에서 바이오 산업은 사실 구조적으로 거의 성장이 확실시 되는 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바이오의 여러 산업 분야들 중에서도 뷰노처럼 최신의 좀 IT 기술이나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프로세스들을 좀 개선해가는 기업들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의료기업은 그 소비자 입장에서 개선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산업으로 느껴져요. 예를 들어 저희는 이미 해외 컨퍼런스 콜이나 이제 비디오 미팅을 통해서 며칠 만에 이제 수백억 규모의 딜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전국에 있는 품질 좋은 농산물들을 반나절 만에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의료 시장으로 좀 돌이켜서 보면은 3분 동안 이제 그 의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환자들이 병원에서 몇 시간 대기하는 것도 여전히 남아 있는 행태이기도 하고 10수년 전에 도입된 좀 낙후된 업무 프로세스가 여전히 남아 있는 시장이 의료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쪽에 도전하는 기업들과 그 도전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면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신 김현준 대표님은 이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향후에 뭐 하고 싶어 하시는 영역들이 좀 있으신지. 저희도 이제 8년 차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를 좀 보는데요. 이 두 가지는 계속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자금 유입이고요. 두 번째가 인재 유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부에서도 빅3 산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요 산업 3개 섹터를 정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 의료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투자금들이 모이고 있고 좋은 회사들이 생기고 있고 저희 회사의 어떤 직원들의 지원자들의 퀄리티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이 약간 척박하고 소외받은 시장이라고 그동안은 선배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체제로서 우리가 무장해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규제 환경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AI 또는 의료기기 회사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저희가 해외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이쪽에서 계속 큰 어떤 성장의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을 중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2000년부터 2010년대까지만 해도 의료기기 산업은 약간 사양길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뭐 뷰누를 비롯해서 여러 AI 쪽의 의료기기 회사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AI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뭐 드럭 디스커버리,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들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AI가 우리 산업을 많이 좀 바꾸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발병을 하면서 산업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스마일게이트의 어떤 투자 전략은 좀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지 아니면 이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좀 투자 전략에 대한 변화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사실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는 코로나 이전부터 전체 투자 금액의 30에서 40%를 매년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이후에 특별하게 투자 전략이나 투자 금액의 이제 비율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의료기기에서 원래 바뀌고 있었던 패러다임의 그 변화를 가속화시킨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원격 진료라는 말이 시장에서 거의 금기시되던 단어였었는데 코로나를 또 이제 계기로 해서 2월부터 한시적으로 좀 허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게 비즈니스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극복해야 될 길이 많이 있지만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훨씬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저 영역 너무 어려워가지고서 하기 어려울 텐데 하면서 좀 걱정하고 투자를 좀 걱정했었던 분야들에 대해서 좀 더 벤처 캐피탈들도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제 방송을 보시는 많은 그런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백인수 산부님께서 이제 어떤 회사들을 좀 성공 포인트로 이렇게 딱 보는지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투자자로서 어디까지 가야지 뭐 성공이냐라고 하는 기준을 좀 정하기는 쉽진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회사가 가시려고 하는 이런 마일스톤이나 이런 성장 어느 정도의 포인트까지 다다랐던 거를 성공이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 한 개로 꼽아보자면은 어떤 경영진들이 운영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회사에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투자 이후에 잘 된 기업도 보고 잘 안 된 기업들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잘 된 기업들의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굳이 한번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제 그 경영진들이 굉장히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도 좋은 인력들을 계속해서 모셔오시고 그다음에 또 그런 걸 기반으로 펀드레이징,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리소스인 사람과 자금을 굉장히 잘 유치해 온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이제 경영진이
결국에는 잘 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방면으로 투자 검토를 할 때 고려하긴 하지만 좋은 팀이 있는 회사라면은 조금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자금과 인력, 인재 이 두 가지는 모든 사업에서 다 핵심인 것 같아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근데 특히나 이제 벤처는 정말 인재, 인력난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많이 예전보다는 좀 분위기가 나아져서 대표님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벤처 쪽으로 많이 뛰어드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그 선배 창업자로서 VC로서 바이오 업계 진출을 희망하시는 스타트업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벌써 8년이 됐는데요. 그 처음에 창업하면서 의료 쪽으로 할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많은 선배들을 뵀었는데요.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들어와서 결과를 볼 때까지 정말 오래 걸릴 거다. 한 10년이 걸릴 수 있다. 길게 봐라. 근데 한번 들어오면 그래도 생존하기에는 괜찮을 거다 나름대로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보통 초기 창업할 때는 짧게 배틀을 짧게 짧고 빨리 성과를 내기 원하잖아요. 근데 뭐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의료 쪽에 들어왔고, 저도 다시 한번 누군가한테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 똑같은 얘기를 들려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 또 그때랑은 다르게 굉장히 이쪽에 대한 투자나 인재가 유입이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누구든 이쪽 들어와서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고 끈기를 가지고 하면 굉장히 큰 결실을 얻기 다른 산업보다 용이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의료기기 시장은, 바이오 산업은 그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몇 안 되는 산업 중에 하나이고요. 여전히 산업 내에서 혁신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유망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은 투자자뿐 아니라 이제 의료 시장의 소비자로서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얘기가 그 바이오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이오 산업에, 바이오 벤처 분야에 뛰어들기를 주저하시는 분들께 큰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시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